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직류기를 끝났으니까 직류기에 대한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동기기 끝나면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끝나면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전체 95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평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의고사는 100%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에 자, 직류 전동계 회전방을 바꾸려면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직류 전동계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었죠.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계자 전류나 전기자 전류나, 그렇죠? 예, 오화죠, 오화. 예, 그래서 계자 전류나 전기자 전류나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 된다 그랬었죠. 그죠? 예,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에 보시면 계자 또는 전기자의 접속을 바꾼다. 이렇게. 근데 실은 전기자 전류를 바꾸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고요? 3번. 예, 자, 2번. 자, 2번은 직류 전동기에 있어서 무브할 때 회전수를 1200rpm, 전격부할 때 회전수를 1150이라 할 때 속도 변동률은 얼마냐? 우리 변동률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됐으니까?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나누고 작은 걸로 나눠라 곱하기 100.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큰 값이 얼마니까? 1200 마이너스 1150 나누기 얼마? 1150에 곱하기 100이다. 그럼 이거 몇 프로 나옵니까? 몇 프로? 4.3? 4.3% 나오셨어요? 4.35? 4.35? 4.35. 예. 답은 몇 번? 3번? 자, 그럼 3번. 3번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제동법인데 키워드가 어디예요? 어디다 밑줄 그어볼까요? 어디? 회생에다 밑줄 그으면 되지. 맨 오른쪽에 전동기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변화할 전력을 회생시킨과 동시에 제동한다. 그래서 그 회생에다가 딱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시고? 4번. 그죠? 4번이 된다. 자, 4번은요? 직류분권 전동기를 운전 중 계자 저항을 증가시켰을 때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일단 답을 먼저 찍어볼까요? 예. 그래서 직류 전동기의 속도를 보면은 웬만하면 정답은 상승한다가 답이었죠. 감소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직류 전동기에서 속도 물어보면 거의 상승을 찍으면 거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답부터 먼저 찍고 설명을 드려보죠. 그럼 4번은 몇 번이 답이고 일단 1번이 답이다. 자, 그러면 우리 회전수 N은 K 자 파이분의 2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얘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거까지 같이 봐야 되고 또 우리 I는 뭐분의 뭐니까 R분의 V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계자 저항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자 저항을 증가시켰죠? 그럼 얘는 감소. 그럼 자속도? 감소. 그럼 자속이 감소하니까 속도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5번은요. 5번. 5번은 어디다? 자, 직류 발전기에 있어서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는 요인이 되는 전류다 그랬어요. 전기자 반작용이 원인이 되는 전류가 무슨 전류였어요? 잘 모르겠으면 전기자 반작용이죠.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 밑줄. 전기자의 밑줄. 전기자. 예. 무슨 전류가 원인? 전기자 반작용이니까 전기자 전류가 원인입니다. 예. 전기자 전류가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전기자에도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속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 자속이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자속. 주자속. 여기. 그럼 주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을 주자속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감소시킨다 그랬잖아. 주자속을 감소.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두자로? 감자라고 했잖아. 그럼 감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론은 기전력도? 그랬죠. 안 좋다. 안 좋다. 자, 그래서 5번은 몇 번이 답이고요? 2번이 답이죠? 자, 6번. 자, 용접기에 밑줄 긋고. 용접기 하면 뭐라 그랬어요? 차동이라 그랬죠.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쓰시고? 수화특성 우수라고 쓰시면 되겠죠. 수화특성이 뭐였죠?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은 감소하는데 그냥 감소하면 수화특성이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급격히. 예, 급격히 감소. 그게 수화특성이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7번. 직육에 있어서 불꽃이 없는 정류를 얻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 정류를 개선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2가지 있었다 그랬죠. 그죠? 뭐 있었어요? 예, 무슨 정류? 저항 정류. 예,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전압 정류 있었죠. 전압 정류. 그러면 저항 정류는 뭐 이용하는 거고? 탄소 브러쉬. 탄소 브러쉬를 이용하는 거였고. 전압 정류는 뭐 이용하는 거였어요? 보극을 이용하는 거였다 그랬죠. 그러면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접촉 저항을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 그 다음에 보극은 리액턴스 전압을 어떻게 한다? 감소시킨다. 이랬었잖아요. 예. 그러면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7번은. 그렇죠. 보극과 탄소 브러쉬.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보극하면 정류 개선. 그죠? 보극하면 정류 개선. 자, 8번. 8번은 전기기계의 철심을 성층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 철심을 성층하는 이유가 뭐예요? 철심을 성층하는 이유가 3번입니까? 4번입니까? 그렇죠. 철심을 성층하는 이유는 와류손을 잡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예, 4번. 그럼 여러분들 3번에다가는 뭐라고 적으실 거예요? 요 3번에다가는 뭐라고 적으면 돼요? 그렇죠. 뭐를 합류하는 거예요? 규소를 합류하면 된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은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네요. 발전기. 그럼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출력이 기준에서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이었죠? 곱하기 100. 몇 번에 있어요? Q 플러스 L분의 Q네요. 그죠? 그럼 그게 몇 번? 4번. 자, 10번. 자,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권 전동기에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권 전동기에다 밑줄을 그시고. 그럼 여러분들, 모든 전동기는 토크와 전류는 무슨 관계였어요? 비례 관계였죠. 그죠? 근데 부하전류와 토크는 비례인데 이렇게 제곱에 비례하는 것도 있었죠. 제곱에 비례하는 것도. 그럼 이 제곱에 비례하는 게 누구였어요? 제곱에 비례하는 게 누구였죠? 직권이었잖아요. 직권. 예. 그럼 제가 힌트 다 드렸습니다. 그럼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이죠.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자승에 비례한다. 자승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분권이 아니고 누구? 직권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1번. 자, 11번. 11번은 자, 출력이 10, 효율이 80%인 기기의 손실은 약 몇 킬로와트냐 그랬어요. 손실을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손실은 어떻게 해요? 입력에다가 출력을 빼면 손실이다. 그러면 입력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네요. 그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출력은 얼마? 10kg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구하면 되니까? 입력. 그러면 입력은 어떻게 해? 우리가 효율은 뭐 분의 뭐니까?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의 비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은 효율분의 뭐니까? 출력이니까요. 그러면 효율은 얼마고? 0.8이고요. 출력은 얼마고? 10. 그럼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그랬죠? 12.5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12.5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손실은 얼마 나오고? 2.5. 그럼 몇 번? 4번. 손실은 2.5 아니면 1.1일 거예요. 2.5 아니면 1.1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그림에서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은 분권 전동기 찾으라고 하는 거죠. 이 곡선에서는. 그럼 제가 자, 이 곡선에서 자, 분권을 찾을 때 바로 분권을 바로 찾을 수는 없다 그랬죠? 누구를 먼저 찾으셔서? 직권을 먼저 찾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랬어요? 직, 가, 분, 차 순으로. 그러면 직권은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요? 부하전류가 0일 때 속도가 무한대인 게 직권이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D, 그죠? D. 그죠? 그럼 D가 직이에요. 그러면 C는 가, B는 분, A는 차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직과 분, 차. 그래서 분권은 몇 번이고? 그렇죠. 2번. B가 되는 거죠.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 자,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몇 번? 일단 첫 번째, 자, 감자가 일어나죠? 감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기전력도. 그럼 전압이 감소하는 거죠. 전압이. 그러면 2번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자속의 감소 아닌 거고. 중성축의 이동. 중성축의 이동도 한다 그랬죠. 예, 뭐 아닌 것은 1번이 답이죠. 1번. 1번. 절연 내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전압이 걸려서 절연 내력이 떨어진 거예요. 고전압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자속이 증가. 그럼 기전력도 증가하니까. 예. 근데 직류발전기에서는 뭐밖에 안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감자밖에는 안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마지막으로 14번. 다음 중 토크의 단위는 몇 번? 3번. 자, 토크의 단위는 뉴턴, 메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킬로그램, 메타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토크는 뭘로 계산을 하셨죠?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셨죠? 예. 근데 요즘에는 킬로그램 메타로 계산도 하지만 뉴턴 메타로 계산을 하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킬로그램 메타로 일단 무조건 다 토크를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9.8을 곱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토크를 계산했는데 답이 없다. 예, 그럼 9.8을 곱하면 거의 답이 있을 거예요. 단위를 보시면. 예, 이렇게. 그리고 9.8을 나눌 일은 여러분들 없습니다. 다 9.8을 곱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예, 모의고사 14개 풀어봤습니다. 예, 어때요? 푸실만 하세요? 예, 그래서 틀리신 문제는 다시 한번 왜 틀렸는지 예,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시간 나는 대로 모의고사 몇 개 안 되니까 예, 요거 14개는 다 외우세요.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예, 한번 외워보세요. 예, 외워보세요. 자, 그러면 자 직류기는 이제 마무리하고 자, 이제 몇 페이지를 피시냐? 자, 97페이지 펴보세요. 97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1장은 뭐 배우셨으니까? 직육이 배우셨죠? 그럼 2장은 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2장은 2장은 교류기 배워야죠. 이제 1장은 직류 배웠으니까 2장은 교류를 배우자. 교류기. 근데 교류기를 교류기라고 안 했죠?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교류기를? 교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동기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기기가 교류기입니다. 동기기가. 그러면 교류,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니까 교류 발전기, 교류 전동기. 교류기를 동기라 했으니까 그러면 동기 뭐가 있겠고 발전기가 있겠고 동기 전동기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동기 발전기는 뭐라 그랬어요? 동기 발전기란 운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때 만들어진 이 전기적인 에너지는 직류 교류. 이제 교류죠, 그죠? 예, 교류입니다.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화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전기가 누가 만든 거예요? 동기발전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동기발전기가. 그러니까 이 동기발전기는 어디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발전소. 예. 그래서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그런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기가 동기발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 동기전동기는 어떻게 돼요? 전기적인 에너지를 반대입니다. 전기적인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게 동기전동기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교류전동기가 동기전동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얘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사용하기 힘들고 좀 특별한 부분에만 사용을 하시는데 자, 어디다 사용을 하냐면 일단은 우리 KTX 있죠? 그 KTX가 동기전동기예요. KTX가. 그 다음에 조상설비의 용도로도 써요. 조상설비. 조상설비의 용도로 쓰는데 이 조상설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류가 되면 이제 역률이라는 게 나와요. 역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역률이라는 게 자, 얼마일 때가 좋을까요? 역률을 그러면 효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효율은 얼마일 때가 좋은 거니까 1일 때가 좋은 거니까 그럼 당연히 역률도 얼마일 때가 좋은 거야? 1일 때가 좋은 거야. 근데 1이 나올 수 있다 없다?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1에 가깝게는 할 수 있는데 1에 나올 수는 없어. 근데 유일하게도 이 동기전동기는 역률 1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역률을 조정해 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역률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역률을 조정하는 설비를 조상설비라고 해요. 예. 또 역률만 조정하냐? 아니에요. 전압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률이나 전압을 조정해주는 그 설비를 조상설비라고 해요. 근데 그 조상설비 중에 동기전동기가 들어가 있어요. 동기전동기가. 그래서 동기전동기를 자, 내가 누군가를 끌고 가기 위한 목적, 이렇게 열차를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동기전동기라고 하는데 얘는 누군가를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조상설비의 용도로 쓰고자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동기전동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기전동기를 동기조상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기조상기가 동기전동기인 거죠. 근데 이제 어디에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역률이나 전압을 조정해주는 설비인데 동기조상기. 근데 얘는 무조건 광범위하게 사용하진 않고요. 어디에? 송전선로에. 예, 송전선로에 사용하는 게 동기조상기예요. 그래서 동기전동기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범위가 잘 나와야 한 문제. 잘 나와야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범위도 작아서 하여튼 뭐 제가 보라는 것만 보시면 거기에서 다 전동기는
나오니까 예, 한 문제는 뭐 그렇게 무난하게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주는 다 뭐겠어요? 동기, 발전기가 주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자, 한번 나가보자. 자, 1번. 자, 동기, 발전기의 원리. 자, 우리 동기, 발전기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전기니까 뭐예요? 그러면? 우리 발전기 한번 써볼까? 우리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에요? 왼손이 아니고? 그렇죠? 오른손 법칙이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요렇게 쓰지 마시고 일단 요렇게 하나 적어볼까? 뭐라고 하냐면 회전 계좌형이다 라고 일단 써봐요. 회전 계좌형이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써세요. 그래서 회전 계좌형이다 라고 하면은 자, 무슨 발전기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 발전기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 발전기가 즉 뭐라 그랬어요? 교류 발전기라 그랬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원리는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실 거는 이제 두 번째 구조부터 잘 보시면 돼요. 구조부터. 자, 구조인데 우리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류기 때도 우리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1번.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전자석. 전자석을 뭐라 그랬죠? 전자석을 계좌라 그랬죠? 계좌가 필요하죠. 그럼 계좌가 하는 역할은 뭐였죠? 직류기랑 똑같아요. 계좌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자석을 발생시켜주는 부분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전기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전기자. 그러면 전기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기전력을 발생시켜주는 부분이다 라고 해볼까요? 근데 이때 발생되는 기전력은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라 그랬죠. 교류. 그럼 우리가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직류기 때는 교류를 뭘로? 직류로 바꾸기 위해서 정류자라는 게 필요했는데 이 동기계에서는 정류자라는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왜? 교류기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얘는 정류자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 얘는 여자기. 예, 여자기라는 게 필요해요. 그럼 여자기란 적어드릴게요. 여자기가 뭐냐? 여자기란 자, 계좌에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여자기라 한다. 계좌에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여자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자기를 이렇게, 자, 여자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여자기가 뭐냐 해서 이렇게 뜯어봤더니 이 안에, 여자기 안에 발전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자기 안에. 그래서 발전기가 들어가 있길래 무슨 발전기인가 봤더니 직류 분권 발전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분권 발전기가. 그래서 직류 분권 발전기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DC 200에서 250V의 기전력을 만들었어. 전압을. 예, 그럼 이 만든 전압을 어디에다 인가하는 걸 거예요? 어디에다가? 계좌에다. 그래서 요 만든 거를 계좌에다가 인가를 해서 계좌가 여자가 돼서 그 계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좌는, 이 동기발전기는 그러면 타여자 방식인 거예요? 자여자 방식인 거예요? 타여자 방식인 거죠. 타의 전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인가를 한 거니까. 맞나요? 근데 이 여자기는 자여자 발전기예요? 타여자 발전기예요? 이 여자기는. 이 여자기가 무슨 발전기야?
직류 분권 발전기죠. 그럼 이 직류 분권 발전기는 타여자 발전기예요? 자여자 발전기예요? 자여자 발전기죠. 맞아요? 요거 시험에 나오면 많이들 틀려요. 이게. 그래서 동기 발전기 자체는 타여자 발전기예요. 그 다음에 자여자는 무슨 발전기라고요? 자여자 발전기인 거예요. 자여자 발전기. 아시겠죠? 예, 그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계자, 전기자, 여자기가 있는데 그러면 계자는 우리가 직류기 때는 누가 고정자였어요? 직류기 때는 계자가 고정자였고 전기자가 도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반대. 누가 돌아요? 계자가 돌고 전기자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회전자라 하고 전기자를 뭐라고 하고 고정자라 하죠. 그래서 회전자라 하고 고정자라 하자.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이 계자라고 하는 것은 직류회로예요? 교류회로예요? 계자는? 직류회로예요? 교류회로예요? 자, 봐봐요. 계자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다 그랬죠? 계자에 무슨 전원을?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자는 직류회로예요? 교류회로예요? 직류회로예요. 직류회로. 200에서 250V를 인가한다니까? 그러면 전기자는 직류회로예요? 교류회로예요? 교류회로죠. 교류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교류 얼마 만들까요? 얘는 교류 한 10,000에서 한 25,000V? 2만에서 한 25,000V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변압기용에서 승합을 해서 송전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기자는 무슨 회로다? 교류회로예요. 예, 교류회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류회로다라는 걸 강조하는지 이제 좀 있으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구조까지는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자, 세 번째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회전자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 그냥 회전자의 종류라고 할게요. 그냥 회전자 종류라고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회전자의 종류는 자, 1번. 자, 돌극기라는 게 있습니다. 돌극기 또는 철극기라고 있어요. 돌극기 또는 철극기라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돌극기라는 게 있어요. 비돌극기 또는 비철극기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발전기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 그려서 자, 철심이 있어요. 자,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요. 코일을 감아요. 자, 이렇게 감아요. 그러면 이 코일 한 뭉치가 한 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개의 뭉치가 있으니까? 3개의 뭉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몇 상이 되는 거예요? 3상이 되는 거예요. 3상. 그래서 동기기는 3상 동기기예요. 3상 동기 발전기예요. 그러면 자, 자, 얘가 전기자인데 그럼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가닥수는 몇 가닥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닥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송전 방식이 3상에 3선이거든요. 3선. 선이 몇 개? 3개. 그럼 이 6가닥을 몇 가닥으로 바꿔야 돼요? 3가닥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그 3가닥으로 바꾸는 결선이 델타 결선이라는 것도 있고 Y 결선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됐든 뭐 델타든 Y든 해서 제가 6가닥을 3가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닥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가 계좌입니다. 계좌. 얘가 계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예요? 수차예요. 그래서 상부에서 하부로 물을 떨어뜨려. 그럼 뭘 돌려? 수차를 돌려요. 그럼 수차가 도니까 축이 돌지요. 축이 도니까 누가 돌아요? 이번에는 계좌가 도는 거예요. 전기자가 가만히 있고. 그래서 계좌를 돌려서 기전력을 끊어서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계좌인데 극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출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극이 돌출돼 있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돌극기 또는 철극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 돌극기라고 하면 얘는 지금 얘를 돌리기 위해서 어디에다 연결을 시켰어요? 수차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차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돌극기는 수차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발전기에 쓴다는 얘기예요? 수차 발전기에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몇 극이에요? 2극이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 몇 극 되는 거고 4극. 요러면 몇 극이고요? 6극. 요러면 몇 극이에요? 8극이에요. 그럼 얘는 극이 많아요. 그러면 극이 많으면 속도는 빠를까요? 느릴까요?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죠. 그죠? 예, 속도는 느립니다. 느려요. 예,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느립니다. 그래서 돌극기는 극이 많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럼 고속기라고 그래요? 저속기라고 그럴까? 저속기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 저속기다. 그러면 비돌극기는 뭐냐? 비돌극기는 말 그대로 극이 돌출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긴 스테인리스 강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홈 판 데다가 코일을 감아서 여자를 시켜서 이 자속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극을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얘는 극이 2에서 4극이 끝이에요. 암만 만들어봤자 4극이 맥시멈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얘에 비해서 극이 어때요? 작잖아요. 그럼 얘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극수가 많으면 속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극수가 적으면 속도는 올라가는 거야. 그럼 고속기, 저속기. 고속기. 그럼 얘는 어디에 쓸까요? 터빈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발전기? 터빈 발전기. 그럼 터빈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 화력, 원자력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돌극기는 무슨 기? 고속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요것만 아시면 될 거예요. 저속기냐 고속기냐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근데 나는 도대체 극수가 많으면 왜 저속기고 극수가 적으면 왜 고속기냐. 이제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무슨 발전기 배워요? 무슨 발전기 배워요? 동기발전기 배우죠? 동기발전기. 그러면 요 동자가 무슨 동자일까요? 이 동자가. 그쵸? 동기. 뭐 입사동기, 군대동기 하는 그 동기예요. 같을 동자, 같을 동자. 그럼 뭐가 같아? 자,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교류기다.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교류기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같아요? 뭐가 같은 거예요? 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동기 속도라는 말 많이 나올 건데 그 동기 속도는 무슨 속도? 일정한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n으로 썼죠? 거기에다가 동기, 그래서 s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ns는 동기 속도. 그래서 동기 속도는 자 P분의 자 120 F라는 자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 10개
무조건 숙지. NS는 P분의 120F다. 그러면 P는 뭐고? P는 뭐고요? P는 국수고요. 자, F는 뭐고요? 주파수입니다. F는 주파수.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용 주파수는 몇 헤르츠예요? 몇 헤르츠? 60Hz예요. 우리나라의 상용 주파수는 60Hz예요. 그러면 이 60Hz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잽싸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더도 말고 딱 한 바퀴 돌았어요. 더도 말고 딱 한 바퀴 돌았을 때의 파형을 딱 봤더니 파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나온 거야. 그럼 얘는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잖아요. 그러면 자, 60Hz라고 하는 거는 1초에 얘를 몇 번 만든 거예요? 60번 만든 게 60Hz예요. 1초에 몇 번 만든 거? 60번 만든 거. 그게 60Hz입니다. 그러면 자, 얘 지금 몇 극인데요? 2극인데 그럼 내가 지금 60Hz를 만들려고 그래요. 1초에 얘를 60번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1분당 얘를 몇 바퀴 돌아야 될까? 1분당 자, 1분에 얘가 몇 바퀴 돌아야 1초에 60개 만들 수 있을까요? 얘가 몇 바퀴 돌아야 1분당 몇 바퀴 돌아야 1초에 60개를 60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럴 때 구하는 공식이 얘라고요. 그럼 여기 몇 헤르츠 넣어? 60Hz. 그 다음에 지금 몇 극이니까요? 2극. 그럼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3600 RPM이 나오는 거죠. RPM은 분당 회전수니까요. 그래서 60Hz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2극 발전기일 때는 자, 얘가 분당 몇 바퀴 돌아야 돼요? 3600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4극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4. 60. 얼마? 1800 RPM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극이요? 6극. 그럼 얼마? 1200. 1200. 자, 8극이면 900. 여기까지 여러분들 숙지. 왜요? 이거 유도기 가면 또 나와요. 유도기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숙지를 하시고요. 그러면 봐봐요. 왜 동기 속도로 돌아야 되냐 이거지. 왜 동기 속도로 돌아야 되냐. 그러면은 이 속도와 주파수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는 60Hz라고 하는 거는 이걸 항상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파수 60Hz가 일정하려면 따라서 속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도 일정하게 돌아야 얘가 일정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속도가 변하면 안 돼. 그럼 주파수가 변하기 때문에 속도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힘들지. 항상 60Hz 유지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속 설비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하나 물어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자 60Hz고 그 발전기는 1800 RPM을 회전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발전기는 몇 극짜리 발전기예요? 4극짜리.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왜 2극일 때 3600 RPM으로 회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발전기는 몇 헤르츠 나와요? 60Hz.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예전에는 요거밖에 안 나왔어. 60Hz에 1800일 때 몇 극이냐? 4극. 한 해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뭘 물어볼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4극에 자, 4극에 자, 당연히 1800이 나와야 돼. 60Hz 기준으로. 그죠? 근데 4극인데 1800이 아니야. 그럼 1800이 아니란 얘기는 60Hz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몇 Hz? 50Hz예요. 50Hz. 근데 이제 50Hz보다는 요즘에는 60Hz로 많이 나오니까 일단은 요거는 숙지를 하시고, 내가 못하더라도 그럼 얘로도 구하셔야 되니까 이 공식은 하여튼 100%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